가진 건 경기도 집 한 채, 모아둔 돈은 다 썼고 저축도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시작인 신혼부부를 도와주세요. 남들 잘 때 군무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 남편은 군인입니다. 핑크빛 신혼과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무너질 것 같은 관사에서 시작. 버스도 30분은 걸어나가야 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군인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평생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장군으로 전역하시는 분들도 집 한 채 없는 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참 숭고한 일이지만 여러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주변에 재테크 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튜브부터 찾아보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월부를 그때 만나게 됐어요. 너바나님께서 너나님을 처음 봤을 때 일단 부동산 책부터 읽어라 말씀하셨다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극을 받아서 저도 매주 부동산 책을 읽고 독서 후기를 쓰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하시네요. 저와 주말마다 임장 데이트를 하면서 가고 싶은 곳 싸게 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막상 금매 나오면 바로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싼 거 맞나? 더 싼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 정도면 사도 괜찮다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던 사이에 놓치고 말았어요. 언젠가 우리도 집 갖고 부자가 되겠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8호선 연장으로 강남 접근성 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뭔가 저희 부부한테 딱 맞는 집 같았어요. 이번에는 아깝게 놓치고 싶지 않아 3주 전에 계약금을 넣어 경기도 구리에 집을 샀습니다. 사셨네요. 사셨네. 네. 집만 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세는 어떻게 맞춰야 할지,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지,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종잣돈을 모으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 맞을까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첫 투자 중인 저희 부부를 도와주세요. 이번 투자로 종잣돈은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저축액도 반으로 줄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저희 부부가 투자한 집이 잘 고른 집일까요? 앞으로 오를 집을 선택하려면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월간 지출 내역 보면 부동산하고 주식해서 5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시고요. 근데 저 부동산 중에 부채가 있으시니까 자산이 다 저 사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보유현금은 1억 정도, 월소득은 600만 원 중반대고요. 지출이 한 400만 원 정도, 저축은 한 200만 원 정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에 거래가 조금 늘면서 집을 사놓고, 근데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난 참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연을 선정을 했고요. 통화를 해보기 전에 구리에 집을 사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구리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가 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 서울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구리는 서울의 동북쪽 광진구와 중랑구를 면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위치가 굉장히 좋죠. 서울과 바로 옆에 있고 한강을 또 면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한강 이북에 있는 경기도 중에 제일 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네, 중에는. 그렇죠. 구리는 총 2가지의 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매지구라고 있어요. 갈매역에 누가 봐도 계획해서 만든 아파트가 네. 반듯반듯하게 네, 반듯반듯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어우, 이런 네. 느낌. 누가 봐도 살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신도시입니다. 갈매지구를 제외한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거든요. 구리역이 지나고 있고요. 여기가 경의중앙선이에요. 구리가 위치가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철도교통이 좀 애매해요. 근데 여기 점점점 좀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점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한번 가봐야겠다. 네. 강동구 암사역이 지금은 8호선 종점인데 남양주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암사역을 지나서 잠실역이 있거든요. 2호선으로 환승하면은 강남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순쯤에 개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이 8호선이 연장되면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 그 판단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저죠, 당연히. 내 집 마련 계약하신 지 3주 되신 거죠? 네. 어떠셨어요? 계약하고. 걱정도 조금 사실 됐죠. 이게 첫 투자니까 잘한지에 대한 확신이 약간 70%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구리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집을 어떤 이유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작년 말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와이프랑 계속 주말마다 임장을 좀 다녔어요, 여기저기.
당장 서울집으로 들어가고는 싶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서울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을까지 더 확장을 해서 좋은 집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북동부부터 남서까지 이렇게 많이 와. 구리 쪽이랑 용인 수지 쪽이랑 이렇게 두 개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매수를 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적용했었던 기준은 제가 지금 내막이 시방을 하고 있어서 그때 주셨던 가격 기준을 바탕으로 일단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구리에 그 매수를 하신 단지가 4억 8천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괜찮은 단지랑 괜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투자를 잘한 걸까에 대한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자료를 좀 보니까 현금이랑 같이 대출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그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돼서 일단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 가지고 있는 종잣돈은 사실 현금 1억 정도였고 신용대출이 8천 조금 이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가 감당이 가능할까를 따졌을 때 이제 저축 계획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는 연끌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그 기준으로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투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그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신용대출을 끌었을 때 내가 이거를 잘 끌은 걸까? 사고 나서도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 투자를 진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나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이제 전세를 내놓으셨잖아요. 3억에 이제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그거까지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이 안 나갔었을 때 투자금이 더 들어가잖아요. 대비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양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수하신 단지 주변에 전세가 몇 개가 나와 있고 그 전세가 얼마에 나와 있는 건지를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동일한 평수에서는 저희 포함해서 한 개의 단지가 더 있고 제가 산 그 평형수를 제외하고도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매매 단지보다는 이제 전세 단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세를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충분히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단지다라는 거는 잘 보셨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전세가에 전세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투자를 진행해야 돼요. 지금 3억 정도에 안 나가면 2억 9천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주변 단지의 전세가 2억 6천이랑 2억 7천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이나 3천이나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주택 매수하려고 했었을 때 신용대출을 끌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를 맞추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네, 그래서 전세를 적극적으로 맞춘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부동산 혹시 한 군데만 내놓으셨나요? 네, 지금은 한 군데. 네네. 뿌릴 수 있는 데까지 그 동네에 있는 전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생각하고 다 돌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집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집주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는 집 상태와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집 상태가 어때요? 화장실 리모델링도 돼 있고 복도에는 샤시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다. 좋아요. 그럼 이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집의 상태 대비 다른 단지의 상태가 엄청 좋은 것들이 전세가가 싸게 나와 있는지 아닌 건지를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 물건은 복도 샤시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2억 9천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단지에 복도 샤시가 돼 있는 집이 2억 8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2억 9천에 내놨는데 그러면 그 집으로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종이를 딱 하나 꺼내서 펜을 드세요. 전세 나와 있는 물건들을 몇 동 몇 호 그 밑에 이제 물건을 클릭해 보면은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고 사장님들이 써놨거든요. 그거를 옆에다가 쓰세요. 가격도. 그리고 나서 전화를 쫙 돌려보는 거예요. 진짜 맞는지. 내 물건이 몇 등인 건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건이 1등이면은 3억에 내놔도 되는데 내 물건이 5등이나 6등이다 그러면은 가격을 내리셔야 돼요. 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6월이 잔금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전세 뺄 때 골든타임이 2달에서 한 달 반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전세를 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정도 여유를 두고 세입자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 빼는 거에 총력을 다하라. 온 힘을 여기다가 쏟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내놓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놓고 나서 손님들이 실제로 집을 보러 갔는지 사장님들한테 체크해야 돼요.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하셔야 돼요. 집을 요새 보러 와요. 이 집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안 보러 와요. 이런 코멘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좀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 유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거가 판단이 되실 거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2달간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전세를 못 맞추시면 잔금을 다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 매매가의 70% 80% 대출을 일으켜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명확해지셨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도 투자 계속 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투자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 집 마련 기초반을 들으셨어요. 그죠? 그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제가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나 이런 거 소득 대비 따지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그거를 할 때 제가 그 신용대출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신 거예요. 혹시 왜 그러셨어요? 직업 특성상 옮겨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만약에 실거주를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남편의 그 1년 사이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게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사실 신용대출은 제가 이거 원래 강의 내용이라 유튜브에서 말 안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소득이나 다니는 회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를 강의 때 하거든요. 재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맞는 건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 온라인 코칭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 작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하잖아요.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4개월 정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도 자격증 따면은 수당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나중에 좀 혜택이나 이런 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있어요. 혹시 그런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한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6개월 공부하면은 월급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 오를 것 같아요? 20, 3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2, 30만 원 정도요? 6개월 투자하면 월급 2, 30만 원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두 분은 여기에 4개월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얼마만큼을 기대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5천에서 1억 정도는 나중에 이익을 얻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 정도도 돈 벌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4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는 두 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를 투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안 해봐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에 온전히 나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대가가 수익인 거예요. 물론 두 분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4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다. 조금 더 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짜는 없는 거니까.
물론 그래도 구리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가까운 아파트고 가격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가격 기준을 활용하셔서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사셨어요. 그나마 이렇게 된 거는 또 역설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레버리지를 해서 그런 접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않으셨거나 내 집 마련 기초반 같은 거 안 들으셨으면 아마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아예 모르니까 아무것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아,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단. 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너무 낙관하셔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고요. 아까 자모님이 좋은 지역에 좋은 가격에 사셨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5년, 10년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했습니다가 올바른 이해예요. 자, 그럼 봐봐요. 5년, 10년 안에 만약에 본인들이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앞으로 1년, 2년, 3년 안에 본인들이 산 것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근데 5년, 10년을 보고 그때 흔들리지 않고 이 집을 잘 쥐고 있으면 두 분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자모님이 얘기해준 그 조언, 전세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세 맞추는 거는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해줬죠, 아까 자모님이. 전세 딱 나가잖아요. 그럼 둘이 맥주 한잔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야, 우리 잘했다. 힘들었다. 진짜 이거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맥주 한잔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집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지키다 보면 그 집이 두 분한테 자모님, 유디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승이 돼서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그러면서 돈 벌고 돈 모으고 또다시 그걸 경험 바탕으로 삼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투자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첫 번째 투자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저 조만간 구리 한번 갈 것 같아요. 그 지하철 뚫릴 테니까 이제. 혹시나 길에서 만나면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네. 농담이에요. 제가 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금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이거 맞나? 이사 갈 생각으로 전세 끼고 집 사셨는데 이거 맞나?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드린 조언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